제일 좋은 게 알아주는 스피치예요. 그 사람한테 가장 친근한 걸 알아주면 돼요. 집요하게 명언을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주제는 바로 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사람들이 사실 정보나 교집합이 없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특히 초면에 만났을 때 대화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게 뭐 굳이 쉬운 예로 들자면 남녀 간의 소개팅이라든가 네, 네. 좀 요럴 때 어떻게 좀 말랑말랑하게 좀 풀어갈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저는 저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나잖아요. 제일 좋은 게 알아주는 스피치예요. 알아주는. 내가 당신을 알아주는 거. 저번에 뭐, 예를 들어, 만났다. 전에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장 친근한 걸 알아주면 돼요. 그 사람한테 친근한 걸 물어봐 주면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이거 영상 끝나고 점심을 먹을 텐데 그분을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단 다 검색을 하죠. 그죠. 검색을 하고 그 사람이 최근에 제일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얘기거리 있잖아. 뭐 책에 신간 냈으면. 그렇죠. 그 책 나왔는데 너무 괜찮던데요. 네. 아니면 어디서 인터뷰하셨던데 괜찮은데요.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요즘에 가장 자랑하고 싶을 만한 걸 알아주는 스피치. 이 몰라주는 스피치가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몰라주는 스피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강의 갔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김미경 원장이 누군가 몰랐거든요. 나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소개를 해서 한번 모셔보라 그랬더니 김미경 선생님이셨어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세요? 강사를 불러도 꼭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거꾸로 그렇게 당신이 유명한 분이세요? 그럼 내가 예, 제가 유명합니다. 해요? 어떻게 해요? 진짜. 근데 내가 아니 세상에 30년 이상을 사회생활해도 어쩜 저렇게 하지? 알아주는 스피치가 제일 중요해. 애들한테도 야, 너 뭐 어떻게 했다며? 이렇게 알아보지만 애가 딱 신나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은 사람을 신나게 해줘야 돼요. 신나게. 저 원장의 스피치의 또 비결 한 가지를 지금 계속 들으면서 느끼는 게 이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바로 꽂히는 단어를 쓰시네요. 알아주는 스피치, 뭐 격차 스피치,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뭐 살아내는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있으니까 사실 왜냐면 똑같은 말해도 이 키워드가 안 들어오면 그냥 들어갔다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스피치에서? 집요하게 명언을 만들어내야 돼요. 명언? 네, 집요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쩌고 저쩌고 쭉 말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한 줄 명언 스타일에 한 줄이 딱 정리가 돼야 스피치가 잘 들려요. 그렇죠. 그것만 기억 딱 나도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맨날 그렇게 머리를 앓는 거예요. 우리 같이 강의 만드는 친구 있거든요. 내가 막 이런 얘기해서 자, 적었니? 한번 보자. 내가 막 말해. 그 친구가 막 받아 적어. 나 쭉 보고 내가 입으로 다 말해봐. 그러면 우리 같이 말해. 야, 한 줄이 없어, 한 줄이. 빨리 만들어내자. 자, 어떻게 할까? 또 막 고민해요. 어제도 제가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나 요새 비트코인 샀어. 얼마 올랐다. 너무 많아. 야, 나 집 샀는데 3배 올랐어, 야. 야, 주식했는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한참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존감을 올려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는데 야, 나 비트코인 샀어. 응? 친구라고 하는데 야, 나 이번에 부동산 샀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화해서 야, 너도 그거 빨리 해, 빨리 알았지? 자기 자랑. 근데 왜 그런 친구랑 오래 전화하고 나면 약간 두렵죠.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맨 끝에 한 줄이 뭐냐면 이거죠. 사람을 자꾸 두렵게 하는 건 친구가 아닙니다. 두렵지 않고 자존감을 올려줘야 진짜 친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를 두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좋은 카피인데요? 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실컷 얘기해놓고 이 한 줄이 없으면 정리가 안 돼요. 어쩌면 우리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이런 스피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왜냐면 요즘에 현금 빼고 자산 가격이 다 상승하는 시장이니까 자기가 올랐으니까 어쨌든 자기는 당연히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상대방한테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자꾸만 친구인데 조언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맞아. 근데 사람이 한 번 두려웠을 땐 괜찮거든요. 그걸 조언으로 받아들여요. 자꾸만 두렵게 만들면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통화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렵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최근에 제가 사실 유튜브 구독자라든가 이렇게 조회수가 쌓이면서 수익이 당연히 옛날보다는 좀 더 높아졌을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수익이 지금처럼 안 될 때는 막 자랑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자랑할 수도 없고 가까운 친구한테는 좀 그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맞아, 맞아요. 근데 하다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는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내 친구의 표정이 그리 좋은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제가 텍스트로 정확하게 표현 못했는데 원장님이 방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기 질투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미워하잖아요. 네. 시기 질투 이전에 사람의 감정은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자꾸 두렵게 만들면 그 친구가 나를 시기 질투하게 되고 멀어지겠죠. 그렇죠.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의 반대편에 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나의 반대편에 서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맨 처음엔 작은 두려움부터 시작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두려움을 자꾸 자극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서 조금씩 왜 유명해진다, 셀럽이 된다라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적을 포함하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제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욕 포함해서 칭찬입니다. 모든 칭찬에는 욕이 30%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칭찬에는. 대단하시네요. 근데 앞에 약간의 뭐가 있어요. 근데 앞에 약간 있는 걸 자꾸 자극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이걸 희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그죠? 네.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겸손하고 네. 베풀고 하는 게 없으면 그 앞에 30%가 밑에 숨어 있다가 훅 올라올 수 있겠죠.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럼 원장님은 좀 말씀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네, 네. 말 실수도 상대방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원장님은 좀 혹시 저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준 적이 언제 있으신지. 상처를 일부러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이렇게 했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내가 디지털 세계로 온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냥 왔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못 온 사람들은 당신은 그래도 유튜브라도 그렇죠. 했고 뭐라도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근데 유튜브 했다고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상처가 됐는데 문제는요. 저는 오래 이런 그 강의도 하고 말하는 직업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처도 상처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 직업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대신 그러나 가끔씩 주기적으로 꼭 그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나한테 상처받은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사회에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되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의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의 어떤 문제죠. 그러면 거기를 돌봐주면 여기를 돌보는 것과 같은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네. 이제 제 수입의 일정 부분이 늘 미혼 엄마들한테 미혼 엄마 200명한테 가도록 세팅을 해놨죠. 야, 오늘 스피치 선생님 모셨는데 인생 교훈을까지 주고 가시고. 아유, 근데 가끔씩 그런 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다 어쩔 수 없어요, 직업이. 근데 거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철학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작은 댓글에 엄청 무너지고 그쵸. 상처 있고 받죠. 다른 사람이 준 상처를 내가 상처로 대답하면 상처와 상처가 만날 때 가장 큰 스파크가 나요. 스파크 일어나죠. 상처를 상처로 받지 말고 상처가 왔을 때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네, 상처 포함해서 칭찬인 거 압니다. 그래야 쌓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상처끼리 붙으면 여기서 아주 사단이 나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었을 땐 말하지 마세요. 일주일 참았다가 말하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유튜버들 왜 이게 되게 뭐 문제 생겼을 때 막 싸울 때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더 큰 문제가 막 발생되죠. 그렇죠. 위기가 생겼을 때 참 그 대응이 참 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 원장님은 이제 스피치 강사 전문가이자 또 유튜버이자 또 어떻게 보면 책들은 내는 것들이 대부분 자기 개발 위주로 책을 많이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성공하신 분도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말하기와 성공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련이 있다? 네. 관련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은 진짜 재밌는 게 되게 성공하신 분들 있죠. 네, 성공한 사람. 그룹의 뭐 회장이야. 네. 뭐
아니, 뭐 정치 쪽에서건 뭐 그쵸. 어쨌든 높으시네. 경제 쪽에서건 아니면 전문가 쪽에서건 신기하게도 맨 나중에는 반드시 강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저를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한 분이 화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커리어가 완전 무르익었죠. 되게 강의를 하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음악가였어요. 또 어떤 분은 과학자셨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분야에서 20년, 30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스승이 되어져요. 그죠? 누구를 가르칠 만큼의 무엇이 되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직업이어서 전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신의 살아온 20, 30년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아, 그 당신이 맞았어요. 당신이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당신이 살아온 그 모습이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등등 사람들에게 쉐어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나중에 꼭 강의를 하고 싶어 하세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같이 갑니다. 말하기 위해 성공은 굉장한 관련이 있다. 네, 아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말을 잘하면 영상시대에 성공의 촉매제 역할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 근데 말로 전달을 했을 때 내 성공이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확대되어지겠죠. 네. 확장되어지겠죠. 그 여러 면에서 서로 시너지가 있죠. 말과 성공이. 자, 원장님은 자기개발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자기개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시간이 내공이 쌓이셨을 텐데 네네네. 원장님은 지금은 자기개발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개발을 처음 하는 사람과 원장님 같은 고수의 자기개발은 좀 다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 거의 같을걸요? 제가 하는 자기개발은 네. 루틴이 있어요. 루틴. 네, 어떤 게 있냐면 루틴이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물 3잔 마시고 걷습니다. 걷고 나서 아침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새벽 시간. 그럼 새벽에 저는 제일 내 꿈에 5년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오늘 살아냅니다. 5년 후에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오늘 그걸 공부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 5년 후엔 저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내가 미래에다 내가 오늘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선물 안 했는데 5년 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게 자기개발이에요. 자기개발 간단하게 말하면 3년 후에 오늘 내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럼 포장을 하고 있으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공부를 2시간을 하죠. 5년 후에 제가 영어 잘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매일 2시간 하는데. 매일 2시간 하는데. 이미 예약된 거예요. 자기개발은 미래에 대한 예약이에요. 근데 원장님 사실 강사로서도 뭐 크리에이터로서도 네. 올라갔을 때까지 올라가셨다고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왜요? 남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나는 남보라고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난 그거 별로예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네. 타인과 비교 안 해요. 그랬으면 제가 타인과 비교했으면 영어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공부한 적도 없어. 영어 지금 55세 때 처음 한 거거든요. 저는 세상의 모든 차이는 시간 차이지 실력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좀 더 잘해요. 만약에 우리 둘이서 그러면은 이거 시간 차이예요, 실력 차이예요. 지금 좀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좀 영어를 잘해, 김 작가님보다. 실력 차이, 이제 시간 차이 둘 다 아니에요? 아니죠. 실력 차이 아니죠.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아. 실력 차이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김 작가님보다 3년 먼저 시작해서 이걸 잘하는 거지. 그렇죠. 김미경이 영어를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실력 차이를 잘 안 둬요. 처음 시작할 때. 유튜브도 처음 딱 시작할 때 도티는 막 130만이야. 그쵸. 나는 제로야. 그럼 이거 시간 차이예요, 실력 차이예요? 시작. 시간 차이. 네가 먼저 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실력 차로 생각하고 아 도티는 130만 나는 0명 못하겠네 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시간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걸 염두에 두고 그냥 하루 시간 내에 배치를 해요. 배치.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이렇게 하냐면 자 현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벌고 회사 운영도 하기 위해서 MKY도 운영하고 NKTV도 운영하고 이거는 현재를 사는 거야. 그렇죠. 그럼 하루에 2시간은 반드시 미래를 살자. 그러니까 오늘 미래를 배치하는 투자를 거죠. 해야 되는군요. 그렇지. 이게 영어죠. 자,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책 읽자. 이거는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는 거야. 자, 그리고 내가 하루에 다이어리 쓰고 감사일기 써. 감사일기는 뭐예요? 과거를 건드려 주는 거죠. 후회 없이 살게. 그래서
하루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배치하고 저는 하루에 30분 다이어리 쓰는데 하루 설계하는데 30분 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설계도 잘 나오면 하루가 휴식도 충분히 하면서 충분히 흘러가요.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주말에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해야 다음날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뭘 하면 다음날 뭘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은 종일 놀고 막내랑 가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보고 빈센조 다 보고 완전 재밌어서 모범 택시 완전 다 보고 완전 재밌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날 일주일 동안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해야 다음날 뭔가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리셋이 되는군요. 그게 휴식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뭔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오늘 이제 이 질문 한 가지 좀 들려볼까 하는데요. 네.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10년 전에도 지금도 원장님 어쨌든 대한민국 강사라는 자리가 오프라인에서 있다면 최고의 자리에 있으시고 그리고 저는 정말 원장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강사의 자리에서 또 변신해서 유튜브를 하시고 그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얼마 전에 제가 좀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제가 집 앞에 가는 떡볶이 집 되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동네에 있는 거 치고 너무 네네네. 맛있어. 제가 서울에서 먹는 떡볶이 제일 맛있는데 거기가 배달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죠. 왜 배달을 안 하세요? 아 배달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배달하기 좀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어쨌든 시대에 배달을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 변화가 두려우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원장님이 1등이 자리에 계속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장님은 그렇게 변화를 잘 할 수 있었는지.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0년간 지난 30년간 강사로 살아남았다는 건 그렇죠. 강사라는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1000번을 변화했다는 뜻이에요. 강사라는 직업이 만약에 1000번을 변화하지 않고 계속 뭔가 피봇, 작은 피봇들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일로 갔다가 조금 변하고 이렇게 큰 틀. 강사는 똑같아요. 근데 강사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1000번을 피봇해야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만약에 나중에 죽을 때 김미경은 누구였냐 그러면은 김미경은 정말 좋은 강사였다.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나는 좋은 강사이기 위해서 작년에도 피봇했고 잘못했으면 내가 오프라인 강의가 없어져서 강사의 생을 끝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디지털로 피봇했고 피봇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분도 네.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을 죽어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직업 내에서 끊임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변화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작은 노력들이 변화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노력들이 변화라고 생각해요.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계속 변해야 된다. 네. 계속 변화하십시오. 그래도 아무리 변해도 이 안에 있을 겁니다. 변했다고 해서 저기로 가서 나 아닌데? 이게 아니라 아무리 변화해도 나를 사랑하는 틀 안에서 변화한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계실 겁니다. 그 변하는 가운데 지금 시대의 언택트인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거는 너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거겠죠? 예, 디지털은 결국은 인간에게 도움되지 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인류의 직업을 이분법화하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들여다보면 결국은 인공지능은 뭐가 인공지능인지 아세요? 우리가 배운 걸 가르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건 인공지능도 못 배워요. 알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원장님 만나 뵐 때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제 살아내는 강사가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원장님은 그 인생을 살아내신 것 같아요. 살아내셨습니다, 김 작가님. 아유, 그래서 다음에 훌륭해요. 원장님 네. 만나 뵙고 또 살아낸 이야기 또 듣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민경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시면 시작해서 네. 할까요?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요 카메라 주로 볼까요? 네, 욕하면 주로 보시고 네. 저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닫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안 달린 것 같아. 꼭 달렸어. 그럼 소리 쓸려. 저쪽으로. 역시 근데 바꿔. 역시 동종지가 마이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큰일 날 맞습니다. 뻔했네요. 네네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네. 시작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